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가 없다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이게 어제 이제 전날에 미국장이 급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카톡방에 인사 한 번씩들 해주시고 마이크 들리고 화면 잘 보이고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유료방만 하는 내용인데 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시장 내용과 종목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유료방에서 드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참여하신 분들만 돈 벌어 가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리시면 빨리 1번 한 번씩 눌러보세요. 지루하죠? 재미없죠? 저희 방도 뭐 이거 지금 두산 펼셀이 급등 나오는데 재미없어요. 심심합니다. 올라가도 뭐 그냥 심심해요. CS 윈드도 다시 뭐 양봉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보유하고 있고 두산 펼셀도 보유하고 있고 그죠? 초록뱀도 보유하고 있고 올라가다 말아버려요, 그죠? 많이들 들어오셨고 1번이 쭉쭉쭉 올라오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이 공개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뭐야 갑자기 올라가? 초록뱀 차트 켜놓고 있으니까 올라가네. 좋아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얼굴 또 비추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제 얼굴을 또 공개를 하면서 방송을 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이들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앞으로. 대신에 뭐 종목을 뭘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뭐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해보시고 유료방에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아니요 초록뱀 안 팔 거예요. 지금 디즈니 상륙 하잖아요 이제. 초록뱀 수혜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상륙 작전 매도 안 합니다. 더 볼게요. 이제 8월 달에서 9월 달 디즈니 오니까 보유. 좀 더 보겠습니다. 작전이 바뀌었어요. 얘는 2,700원을 원래 목표가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뭐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 거래량도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또 상륙을 하니까 한국에 디즈니 상륙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전에 제가 이제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재미없어요. 오늘 진짜 재미없는 날이에요.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이제 떠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선물 보면은 엄청 떴어요. 오늘 그죠? 야, 이 가관이네 진짜. 오늘 내려온 거 보니까 엄청 떴어요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힘을 다 썼습니다. 아침에 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장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좀 선물을 좀 많이 팔아. 이게 조금 곤란합니다. 이거 선물을 많이 파는 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건 투매가 나와요. 개인이 뭐 7천억까지 매도하고 있으면 그 매수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개인이 뭐 2천억밖에 안 사는데 지금 7천억을 던지고 있어요. 그 물량을 좀 이제 기관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 이제 뭐 기관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좀 안 좋습니다. 이 모습은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선물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선물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외국인들의 좀 투매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오늘 하루는 시장이 재미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HTS 끄고 볼일 보실 분들은 나가서 보고 오셔라. 상관없다. 우리 방 종목들은 상관없다. 나갔다 오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마 끝날 때까지 이럴 거예요. 아마 오후장에 한 2시 반쯤 넘어가면은 선물이 좀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가까지 올라가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이 아래 구간 쪽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더 밀리는 거 없이. 그래서 뭐 자칫 잘못하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일비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뭐 그런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설명을 드렸죠. 영국에서는 뭐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다시 바이러스가 좀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 자유선언까지 한 상황이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 피해를 영국만 보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뭐 나이트 클럽이고 뭐고 다 지금 뭐 클럽이고 난리랍니다. 그냥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가서 놀고 있고 참 진짜 무책임하죠 사실. 걔네들 때문에 미국장이나 이런 다 피해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마스크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죠 바이든이. 그래서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뭐 제주도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죠? 오늘 확진자가 36명 정도 확진했습니다.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명대 뭐 11명대 구간 이제 왔다 갔다 거렸는데 30명이 넘어갔어요. 오늘 갑자기. 그리고 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뭐 종목들이 다 폭락을 한다라든지 올라갈 건 또 올라가고 있고 조정을 받고 좀 지탱을 해주는 종목들은 좀 지탱을 해주고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그 위험 시그널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악재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이제 경제 경기 이런 것들 또 봉쇄를 한다는데 봉쇄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도. 왜냐면은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봉쇄할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좀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악영향은 있겠죠 시장에. 근데 작년에 코로나 처음 도졌을 때 시장 폭락한 것만큼 안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늘도 보면 뭐 여행주들은 또 올라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물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회사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고 그거 이슈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드 투어 뭐 그렇게 막 뭐 얘네가 폭락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진 않아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고 소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죠. 계속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뚫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들어갔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먹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그죠? 처음에는 좀 감소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무더기로 확진자가 막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대처를 하겠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을 늘린다라든지 뭐 이런 대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2,000명이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2,000명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별반 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제가 일요일날 강의를 드렸던 그린 뉴딜 2.0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상승세를 보입니다. 두산표셀 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제가. 저희 방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문자도 나가고 매수도 했는데, 그냥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디즈니가 상륙한다, OTT 관련주 컨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도 올라가고,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메타버스 쪽은 컨텐츠 쪽은 죽었지만 이제 컨텐츠 다음 쪽으로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죠. 과연 부품으로 가는가 아니면은 뭐 OLED 쪽으로 가는가, 그죠? 그래서 다음 이제 향후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컨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눌리기 시작하면, 오늘 네이버도 눌려요. 네이버도 플랫폼 관련주고,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뭐 덱스터, 숨겨진 종목 덱스터라 그랬죠. 덱스터까지도 다 오늘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터도 오늘 막 급등하다가 또 눌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컨텐츠와 연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향후 수익성이 좀 나와야 돼요. 수익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이제 메타버스가 처음 시작이 되니까, 뭔가 시장에서 뜨거워지니까 모든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몇 달이나 며칠 조정을 쫙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 다음은 뭐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돼 있는 종목을 좀 하나 가지고 와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규 상장하는 그 부분들을 올려드렸죠. 그죠? 맥스트라는 기업이 있고, 그죠? 카카오뱅크 이 두 개에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네모칸을 좀 쳐드렸는데, 이 맥스트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다음 주죠. 다음 주 상장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다가 아마 조정을 좀 길게 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상장하고 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심을 주라는 소리예요. 관심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니까 이제. 그래서 올려드린 거고. 네, 문자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볼일 보고 오세요. 우리 효봉님, 회원님 볼일 보고 오세요. 뭐 근데 문자가 중요한 게 나갈지 모르겠네. 오늘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시장이. 잠깐만요. 핀 거요? 핀 거? 그쵸. 핀 거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이고 오늘 대박 쳤네. 이거 단기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무료방에도 참 무료방에 계신 분들 또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저도 먹기가 힘들죠 요즘은. 좋은 거를 드려도 수익 내긴데요. 핀 거는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세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서한님. 이것도 단기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급등주가 오늘도 나오네. 어제도 나오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종목 아까 얘기했던 이 넥스트, 요 종목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어떻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어떤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 LG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LG전자. 요거는 거의 뭐 종목을 지금 공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로켓이 나와 있죠. 근데 조금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얘가 앞에서 1차 급등이 나왔었죠.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좀 길게 줬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로켓이 고공권에 나오면은 조금 확률이 떨어져요. 이게 좀 고공권에서 나오면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고공권에서 나왔죠, 이게. 그래도 LG전자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LG전자가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들 하시고요. 무방 들어오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무방에서. 아니, 펄어비스도 오늘 이게 판지가 언젠데 펄어비스가 이거를 또 가지고 계시고, 그죠? 참, 이 판지가 언젠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도중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했었는데 없고 아예 매수 자체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걸 펄어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죠, 제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LG전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오늘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LG전자 하면은 일단 주식은 좀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LG전자 하면은 이제 자, 요거 오전에 제가 원래 회원 방송에서만 하려다가 피치 못하게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딴 거 하고 오후에 이제 요 LG전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19년도에 이제 가전업체 중에 영업이익, 라이벌은 삼성전자죠, 그죠? 19년도 가전업체 중 영업이익이 세계 1위를 달성을 했어요. 지금도 뭐 1, 2위를 다투고 있죠. 1, 2, 2위를 삼성전자와 다투고 있죠. 그죠? 역사를 좀 알아볼게요. 기업의 이제 체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LG전자의 대략 한 3.5배 정도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규모 자체가. 그래서 2위인데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기술적인 에러로 좀 브랜드 이미지가 좀 추락을 했었어요. 얘네가. 이번에 스마트폰 사업을 다 갖다 버렸죠. 최근에
오, 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네? 다 파세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초록뱀이요? 초록뱀 안 팔 거예요. 초록뱀 안 팔 겁니다. 디즈니 관련주 이거. 우리 회원님들 들고 계신 분들 팔지 마세요. 그리고 뭐야? 티네 모트렉스가 튀기 시작한다.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이야 기가 막히게 또 튀어주네. 쭉쭉쭉 나옵니다. 급등주 이제 시작이에 이제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오세요. 이제 시작할 때 와야지. 또 나중에 시장 다 찍고 종목들 다 날아갈 때 그때 가입하면은 또 어째.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 매수해서 기다리라 그랬죠. 모트렉스 들고 갑니다. 홀딩. 이거 모트렉스 제가 어디서도 드렸죠? 무료방에서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이제 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다.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꼭 뭐 강의하려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초록뱀 매도하지 마세요. 초록뱀 매도 안 할 거예요. 모트렉스 튀기 시작하네요. 주식은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거 사가지고 기다리는 좀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를 버티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뭐 단타 치러 가야죠. 그죠? 근데 뭐 단타는 쉽나? 그죠? 차라리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바닥에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은 거죠. 자, 이어서 갈게요. 이제 모트렉스 홀딩합니다. 자,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 저렇게 이제 뭐 세계 1위를 달성을 했고 삼성전자의 덩치에 밀려서 지금은 2위를 전 세계 2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LG전자는 최근 암덩이를 이제 털었죠. 뭡니까? 휴대폰 사업. 적자가 너무 크죠. 적자가 너무 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이게 근데 LG 핸드폰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그 마케팅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 잘못 마케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암덩이였는데 이거를 버렸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버렸어요. 사업부 버림. 그죠? 사업을 접은 거죠.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 되는 사업이 되지는 못했죠, 이게. 대신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 이노텍이라든지 카메라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죠? 이제 디스플레이 OLED죠, OLED. OLED 사업부가 굉장히 뛰어난 성장력을 좀 보여주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전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15,000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올해 뭐 22,000원까지 갔나요 이게? 지금은 없죠. 한 5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시장 상황이 그냥 이제 종목을 딱 걸어두고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현명하다. 지금은 좋은 거 사가지고 들고 가는 전략이 현명하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서 좀 지루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급등주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열심히 또 매수를 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지하철에 창문형 OLED 투명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기도 했고 올해부터도 뭐 한국에서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제 그 전철에 이런 LG의 그런 OLED 투명 디스플레이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또 알아보자라고 하면은 그죠? 뭐 본사 같은 경우 뭐 본사는 뭐 여의도에 있고요. LG 트윈타워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성이라는 그죠?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과거는 금성이었어요. 금성. 금성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불렸었어요. 금성사.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60년도에 막 라디오나 그 다음에 또 뭐 선풍기 생산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기도 했었고요. 그죠? 과거에는 금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디오를 미국에다가 이제 뭐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 그죠? 그러다가 냉장고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흑백 TV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66년도예요. 66년도부터 흑백 TV 만들기 시작했어요. 66년도부터. 그래서 금성을 설립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걸 설립을 했냐면 금성 판매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설립을 했어요. 이제 같은 해에 이제 그 히타치라는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도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또 60년도 그때 이제 펌프하고 세탁기를 좀 생산을 했었고 이제 10월부터 그 해 10월부터 그게 이제 몇 년도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60년대 중 안에 이제 그때 이제 10월부터 통신기기하고 이제 금성 통신으로 또 전선이나 금성 전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시키고 70년도에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해요. 금성 알프스 전자라고 그 설립을 해서 일본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9년도 70년도에 이제 박승찬 사장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분이 아쉽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허씨 집안인 허신구 씨가 이제 사장직을 좀 이어받아서 이제 그렇게 또 이어가다가 이제 70년도에 반도체 회사를 대한반도체라고 그때 대한반도체 지분을 확보를 합니다. 얼마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굳이 막 세밀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컬러 TV, 그죠? 컬러 TV.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요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 공장하고 김해 공장에서 TV를 뽑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 요새 뭐 노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현대차에서 80년도에 80년도 말에 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노동자 대투쟁을 해요. 노동자 대투쟁.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운동 확대. 그죠? 요때 잠깐 위기를 맞아요. 이제 파업이 되면서 매출 손실이 막 6천억이 나고요. 근로손실 일수가 막 50여 일로 회사 창사 내에 최대의 경영 위기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경 관계를 강조한 이제 신경영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얘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뭐, 자회사들과 같이, 자회사와 같이, 어떤 걸 설립을 하냐면, 가전정보통신을 설립을 해요. 가전정보통신 CU를 설립을 합니다. CU. 편의점 CU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에 주력을 해요. 주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91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닌텐도하고 그 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년도에 닌텐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LG의 이런 역사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의 LG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이때까지도 금성이었어요. 금성.
그럼 지금의 LG전자는 어떻게 생겼냐? 금성이라는 회사하고 럭키그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금성사 같은 경우에는 럭키그룹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불리겠는데 얘네는 이제 설립자가 같은 인물이에요. 설립자가 같아요. 설립자가. 그래서 럭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는 회사였냐면은 화학회사였는데 럭키그룹 화학회사예요. 회사였는데 그죠? 어떤 걸 이제 생산을 했었냐? 그때 당시에 럭키 치약 치약 회사로 유명했어요. 유명했습니다. 치약 회사.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성사가 커지면서 이제 83년에 럭키 금성그룹으로 이제 그룹명이 바뀌었었고요. 요거 되게 옛날 일이에요. 지금 뭐 금성에 대한 역사를 읽어드렸고 럭키그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설립을 했어요. 설립자가 같고 근데 얘네가 이제 럭키 금성 그룹으로 불린 게 이제 83년도였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되냐? 95년도 95년도에 자 럭키의 L과 약자가 럭키의 앞에가 L자죠. 럭키의 L과 뭘 합치냐? 금성은 이제 골드 스타 이렇게 불렸는데 이 D를 합치면 골드에 이제 G를 합치죠. G. 골드 금성의 G를 합칩니다. G를 합해서 이제 뭐가 이제 탄생을 하냐? 지금의 LG 그룹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LG전자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럭키의 L과 금성의 G를 합쳐가지고 LG 그룹으로 바뀝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었고 뭐 그 이후부터는 뭐 승승장구했죠. 사실 뭐 LG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뭔가 뭐 사건 사고도 많기는 했었는데 그죠? 그렇지만 LG가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가전 제품으로 유명을 해지면서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 우리 외환위기가 언제 왔을까요? 외환위기 여러분들. 외환위기 언제 왔나요?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언제 왔을까요? 아시는 분? 자, 외환위기는 그렇죠. 금성 얘기하니까 나이 먹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꼭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셔. 후경이는 뭐 로켓이 안 깨졌는데, 그죠? 지금 뭐 아직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왜 빠지냐 이건 또. 요거는 뭔데 추천주나니까. 김경수 대법 유죄 확정에 관련주들 동반 급락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악재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시적인 악재. 요런 악재가 또 터졌네요. 요게 터졌는데 일시적 악재. 내일 상황 봐야 되겠죠. 그렇죠. 97년도에 왔죠. 자, 그래서 97년도에 이거 좀 쭉 할게요. 이제 질문 안 받을게요. 이제 여러분들. 자,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와요. 그죠? 97년도 외환위기. 그죠? 이때가 뭐였죠? 김대중 정부. 그죠? 김대중 정부가 재벌들의 좀 과잉, 중복 투자와 소모성 이런 경제 위기를 좀 불어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룹 간의 빅딜을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김대중 정부가 이제 그 뭐 대형 회사라고 해야 되나? 국내에서 뭐 아무튼 뭐 그룹별로 빅딜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현대전자, 그 다음에 LG전자가 떠올랐어요. 이때 떠올랐습니다. 그죠? 이제 기업 평가를 이때 맡았었던 외국계 이제 컨설팅 업체가
참 이때 또 되게 슬퍼요. 그죠? 외국 컨설팅 업체가 뭐 로비했겠죠. 딱 봐도 이때 당시 그런 게 일일비했으니까, 그죠?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이제 현대전자만 에게 후한 점수를 줘요. 그러면서 LG전자가 뒷전으로 밀리며 이제 정부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피눈물 흘렸어요. 그죠?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 당시에. 그래가지고 LG전자나 이런 그 현대전자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를 어디다가 넘겼냐면, 힘드니까 이게 투자한 규모가 있고 막 인력이 있고 시간하고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LG전자 그룹 쪽에서는 진짜 아마 애착이 컸었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가 힘들다 보니까 바로 어디로 넘기냐? 이거를 LG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하이닉스로 넘겨요. 그러니까 넘기고 싶어서 넘긴 게 아니고 거의 뭐 강제적으로 넘긴 거죠. 이거는 하이닉스로 사업이 하이닉스, 지금의 하이닉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슬퍼요. LG가 다 가져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좀 강제로 뺏긴 거예요, 얘네가. 자, 그런데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LG전자가 2000년도에 에어컨을 이제 출시를 해요. 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냐?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합니다. 참 피눈물 흘렸어요, 그죠? 그래서 10월달, 그때 2000년도 10월달,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아무튼 연말에 LG정보통신이라 그래가지고 합병을 시켜요. 그래서 LGEI로 해가지고 개편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러고 그 해에 세계 최초로 이제 그 LG 홈넷이라고 홈넷을 이제 출범을 해요. 재밌죠? 야, 저런 일이 있었다니, 그죠? 그러고 나서 자 2005년도 대박을 칩니다. LG가 뭘로 대박을 치냐? 지금은 없는 사업인 이제 그 당시에 초콜릿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초콜릿폰. 사이언에서 하는 이제 초콜릿폰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때 이거를 출시를 해가지고 1000만 대인가? 1000만 대를 판매를 할 거예요, 아마. 1000만 대를 판매합니다. 맞을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외에도 이제 백색 가전으로 해서 피처폰 들어보셨죠? 피처폰.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던 LG가 이제 LG 노텔이라는 또 그 통신 장비 쪽을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요. 근데 이 합작사가 2010년도에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노텔의 지분을 좀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LG 에릭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12년도에 요거는 그냥 들으세요. 12년도에 이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LG 측의 지분을 이제 확 인수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명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LG 에릭슨이었는데 에릭슨 LG로 바꿨어요, 내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가정용, 그래서 현재 가정용 뭐 망했죠. 유무선 전화기. 뭐 아무도 뭐 가정에 지금 전화기 설치 안 하죠. 전화기는 이제 에릭슨, LG가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뭐 사업성이 없고 이제는. 그러던 중에 이제 2007년도 LG텔레콤의 사장이었던 이제 남용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요. 그러면서 부사장급 임원들 전부를 외국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직원보다는
외국인 직원들의 의견을 더 듣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외국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고 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임원과의 한국 직원과의 소통이 그때 당시에 원활하지 못하고 신기술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전략 컨설팅 업체가 있었어요.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전략 컨설팅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의 말을 듣고 스마트폰 시장을 버렸어요. 그리고 피처폰 시장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가 초콜릿폰, 이제 그 다음에 LCD TV 이런 걸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었던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굉장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발달이 되면서 이제 사실 뭐 피처폰의 그런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갔는데 그죠? 2010년에 그 당시에 망했죠. 여기 실적이 크게 악화됩니다. 왜냐면은 2010년에 뭐가 나왔죠?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이폰. 그래서 LG전자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또 흑역사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씨 집안이 이제 구본무 회장이 이제 그 남용 부회장 및 그가 영업한 이제 C레벨 이하의 모든 외국인 임직원들을 퇴출시킵니다. 이제 다 퇴출시켜요.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출을 시키고 방송 꺼졌다고 하시네. 퇴출을 시키고 2011년도에 거의 뭐 1조 정도의 이때 당시에 피처폰이 이제 아이폰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밀려서 이제 LG가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됐어요. 그죠? 악화가 이제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본모 회장이 구본모 이제 회장이 이제 그 저기 뭐야 남용 부회장을 이제 그 부회장 플러스 외국인들 모두 이제 퇴출시켜. 이제 여기서 누가 부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냐면 구본모 회장의 둘째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구본준이죠. 구본준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구본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구씨 집안의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너 일가 중심의 체제가 선포가 됩니다. 이때 당시 LG가. 자, 그리고 11년도에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은 얘네가 그 유중한 그 자금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진출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는데 뭔가 이제 이런 악재나 이런 것들을 뭔가 다 해소를 하는 것 같아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전문 분야의 이제 ASP라 그러죠. 평균 판매 단가가 압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뭐 모토로라 뭐 막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뭐 압박을 받고 자금의 압박을 받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LG 스마트폰 암덩이였던 그 사업을 접게 되죠. 그죠? 접게 돼요. 모든 걸 다 해요. 뭐 다단계도 하고 뭐 블루투스 헤드셋도 하고 뭘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이미 삼성전자나 애플이 다 먹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디에 밀렸습니까? 중국 시장에 밀렸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한테 밀려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LG가 스마트폰을 갖다 버렸죠.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면서 이제 한때 라이벌이었던 삼성전자에 완전히 밀려버려요. LG가 삼성전자 주가 막 올라가는데 LG는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때 삼성전자가 15년도 당시에 이제 그 매출액이 200조였어요. 200조.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삼성전자. 근데 그때 당시에 LG전자 매출이 56초밖에 안 됐어요. 어? 어떻게 된 게 라이벌이라고 하면서 이때 라이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을 잘못했던 거죠. 잘 가다가 그때 그냥 TV나 좀 많이 팔지 제 생각에. 괜히 스마트폰 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매출액이 4배 이상 차이 나고 영업이익이 25배가 차이 나고 그죠. 그런 회사를 뭐 라이벌이라 그래요,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격차가 굉장히 이제 뒤처지게 되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아래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 LG 반도체를 이제 현대전자가 삼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현대전자도 망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반도체 좀 치킨 게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전자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자멸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가 이제 SK하이닉스, 그 하이닉스로 독립을 했다가 처음에 결국에는 2012년도 당시에 SK그룹의 자회사가 됐고 그리고 LG의 뭐 제인수 소문도 그때 엄청 퍼졌었는데 어떻게 인수를 할 거야? 이미 커져 버렸는데. 이미 커진 게 아니고 이미 본인 회사가 죽고 있는데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인수를 이제 못했고 그때 이제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용 부회장은 안 잘렸어요. 그냥 구씨 집안이 다 먹은 거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남용 부회장이 잘리질 않았네 그때. 외국인만 퇴출이 됐구나. 이건 좀 지워야겠네. 그래서 남용 부회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 인수 얘기가 막 구설수가 도니까 얘가 그때 당시 아마 맞을 거예요. 남용 부회장이 이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인수를 다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으면서 결국엔 이렇게 만약에 하이닉스 인수했었다 그러면 지금 LG전자는 더 커졌겠죠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를 뺏긴 뒤에 이제 뭐 백색 가전하고 뭐 TV, 뭐 피처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로 좀 잘 나가긴 했는데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그죠? 낮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간다고 했을 때도 반도체를 가진 삼성과의 격차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망하고 아무튼 남용 이제 저 사장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저 사람은 진짜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예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하는 사업마다 당황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물론 뭐 뒤에서 이제 구본모 회장도 같이 뭐 이렇게 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튼 저분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커질 수 있었던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고 그 다음에 LG의 직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뭐 짠돌이 경영이다. 뭐 그때 당시 뭐 군대식 조직 문화가 많았었죠. 뭐 그런 조직 문화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하면서 이제 뭐 회사를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LG전자가 대박을 쳤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성과급이나 이런 거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가 있다. LG는. 그러면 오늘내서야 지금 LG를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냐. 그냥 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빠진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 와서 이제 LG전자를 도대체 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느냐. 그죠? 요게 사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로켓 검색기가 나온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시장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두산 피얼셀 급등하고 있고 그죠?
로켓 검색기 나와서 다 지금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CS 윈드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초록뱀 오늘도 급등해주고 있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로켓 검색기 나온 종목들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모트렉스 뭐 잠깐 급등했다가 또 다시 밀렸는데 뭐 물량 소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스럽진 않습니다. 뭐 YG 플러스도 로켓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가요. 아까 우리 회원님분들 중에 한 분이 35% 인증한 거, 그죠? 어디 갔어? 아, 37%네, 그죠? 이렇게 인증을 또 해주셨는데. 아무튼 뭐 LG 역사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LG 전자를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왜 다시 추천을 드리냐? 그럼 얘가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하기에 앞서서 얘가 앞전에 왜 올라갔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기에는 뭐 이렇게 막 쫄딱 망하고 지금 뭐 중국 업체들 껴가지고 뭐 시장에서 밀리고 진입장벽이 밀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앞전에 그러면은 LG전자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배경을 알면은 아, 이 종목이 더 성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LG전자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중 이유가 2분기 이번에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128억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대형주가 65%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7월 7일 언제죠? 요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실적 발표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종목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적 발표를 해도 안 빠지는 종목들, 더 안 빠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분기 역대급 이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해 이제 전장 vs 부분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LG전자가. 그래서 콘택트 전환에 따른 가전기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프리미엄 제품, 어떤 게 있죠? 프리미엄 제품이라면 LG가 뭘 할까요? 또 렌탈 사업을 합니다. 그죠? 뭐 정수기도 빌려주고 에어컨도 빌려주고 공기청정기도 빌려주고, 그죠? LG도 렌탈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환경 규제나 환경 오염 그리고 블랙아웃이라는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해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올해 에어컨 판매를 하는 그 판매량이 3분기 실적에 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의 첫 번째가 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성장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 마그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그마. LG전자가 이제 마그마라는 회사랑 합작을 했어요. 이제 LG 마그마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은 그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그나 이제 이파워 트레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인 캐나다 전장 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설립 단계 준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세계 3위. 그죠?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래서 그 기업하고 지금 합작사를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작사 예상 매출액이 올해 이제 5천억 원, 내년에는 1조 원으로 상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향후 마그나 합작사 설립 시 수주 잔고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이제 렌탈 사업 플러스 에어컨 판매 등으로 3분기 2분기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그나. 마그나와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랑 이제 합작사 설립. 이제 올해 합작사 실적은 매출 이제 5천억 예상 플러스 내년 매출은 1조 예상. 엄청나죠 매출이. 자, 요런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사실. 가장 큰 내용은 이게 내용이 되고, 과거에 이제 LG전자가 우리 작년에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요런 거 알아야죠. 여기서 왜 올라갔을까요? 일단 첫 번째, 암덩이를 떨쳐냈습니다. 휴대폰 사업을 버렸어요. 그 맨날 적자만 내던 그거를 드디어 떨궈냈어요. 이제 포기를 한 거죠. LG는 우리는 휴대폰 사업을 안 하겠다. 맨날 적자만 나는데 못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덩이였던 그 부분들을 털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LG가 마그나랑 합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LG가 마그나랑 합작하는 이유. 예상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자동차 회사랑 합작을 하겠어요? 전기차 부품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마그나랑 합작을 해서. 그래서 그 LG전자가 51% 정도 지분을 갖고요 합작사에. 그다음 마그나 같은 경우에 나머지 지분을 이제 보유를 하는데, 이제 마그나 같은 경우 요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 전기차 모터 인버터 부품 생산이 목적. 요게 목적이요.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죠? 근데 중국에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중국의 전기차 모터나, 그죠? 이제 차세대 전기차 자동차의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LG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로도 봐야겠죠 이제. LG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라갔었던 거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 코로나 플러스 마그나 합작. 그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올라간 이유는. 그래서 이제 구광모 회장하고 이제 뭐 이제 그 전기차 협력 기대를 하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를 과감하게 좀 적자인 사업부를 싹 버려버리고 새롭게 좀 이 시장에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부를 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제 올라갔었던 게 당연히 이제 가전제품, 우리가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이 보복 소비 심리가 어디로 나타난다고? 컴퓨터, 가전제품, 그죠? TV 이런 데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LG전자도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를 저는 매수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보라 그랬습니까? 롯데 하이마트, 그죠? 이 당시에 롯데 하이마트를 좀 추천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LG전자에 올라간 이제 상승 배경 자체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이 마그나라는 합작사도 있겠지만 전기차 부품도 있겠지만, 자, 다섯 번째 OLED 시장이 있고요. 시장 규모가 매년 거대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OLED 시장이. 자, OLED 시장 규모를 보면은, 자, 보시면은 OLED 시장 규모를 좀 한번 봅시다. 어딨어?
요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스마트폰 쪽이 증가가 많은 게 맞죠. 왜냐면 스마트폰은 기존에 계속 만들었었으니까 OLED. 삼성이 갤럭시 10부터 그죠?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OLED TV가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 OLED TV 쪽 하면은 1위가 어딥니까? OLED 시장 1위가 어디요?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자, 7번째. LG에서 TV를 하나 개발했죠. 롤러블 TV. 자, 요거의 이제 그 판매 이제 타겟은 뭐가 될까요? 슈퍼리치. 그죠? 이유는 1억짜리 TV예요. 그죠?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LG 롤러블 TV 판매 타깃은 이제 슈퍼리치. 이유는 1억짜리 TV.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그 전기차 쪽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발을 담궈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관심 있게 봐야 하는가? 네, 종결로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로켓이 나온 것도 분명을 하지만 얘는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간 이 흐름이 이게 1차 급등일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보면은 주봉상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주봉상 이 위로 뚫어낸다라 그러면은 다시 2차 급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우리가 재밌게 매매를 또 해볼 수 있고 LG전자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야 진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얘가 그놈의 이제 그 저기 누구야 누굽니까 그놈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직원 하나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직원 하나 잘못 뒀다가 그죠? 직원 하나 잘못 뒀다가 이제 이렇게 좀 탈탈 털리는 더 커질 수 있는 회사였는데 그죠? 참 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래야 되나? 기업이 남용 부회장 그죠? 남용 씨 굉장히 그 기업을 참 뭘 많이 펼쳐놓긴 펼쳐놨는데 이 사업에는 뭐 저 일가견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죠? 너무 그냥 막 벌려놨어요 그죠? 그놈의 하이닉스만 좀 어떻게 잘했어도 지금의 삼성전자와 동급으로 갈 수 있는 게 LG전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더 성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놈의 하이닉스를 아쉽게도 그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그죠? 현대전자한테 좀 뺏기는 바람에 이렇게 좀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열심히 좀 달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알고 종목을 또 보면은 막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오늘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해도 돼요. 사실 뭐 우리가 얼마 사건 간에 사실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실적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주가가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세요. 실적 발표하고 계속 밀리죠.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대 사는 거 아니라고. 언제 사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라고 얘기할 때 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제 우량주를 할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그 옆쪽으로 좀 돌 수 있는 것들, 개인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것들,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돼요. 그죠?
보세요. 외국인이 엄청 삽니다. 이틀 동안. 이런 거 하세요. 삼성전자 하지 말고. 자, 그래서 LG전자는 손절가를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이제 15만 6,500원 잡으시면 돼요. 15만 6,500원. 오늘 가격대 요 구간 안으로 조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선택은 우리 무료방에 계신 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손절가 잡아주고 매수 가격대 알려주고 끝. 목표가를 잡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손절가 깨졌는데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또 뭐 이거 어떡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무시하거나 강퇴합니다. 힘들어요 저.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역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되셨죠? 오늘은 요거 하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장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 잡고 좋은 종목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좋은 종목 잡았으면은 웬만하면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 차익 실현은 좀 하더라도 나머지는 좀 남겨둬야 됩니다. 그거 뭐 팔아가지고 딴 거 뭐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수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걸 잡았다라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일부 차익 좀 챙기면서 좀 묻어두는 겁니다 그냥. 손절가 깨지기 전이건 뭐 추세가 꺾이건 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중복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치킨 쿠폰을 드린다고 하네. 중복 특집에서 가입하신 분들. 선착순이라고 하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L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 동력은 굉장히 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주봉상 차트도 굉장히 이쁘고 그죠? 참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번에 좀 돌파를 하네요. 그죠? 이번에 좀 돌파를 해줬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16만 원대가.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여기서 갈 거면 가야 돼. 얘는 이제 무조건. 못 간다 싶으면은 요 15만 6천 원 500원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이번에 상장하는 그죠? 종목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맥스트라는 종목이고 상장일은 7월 27일 날 다음 주에 좀 상장이 됩니다. 이 맥스트라는 기업은 뭐냐면 자, 쭉 볼게요. 한번 보면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종목이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딱 써 있어요. 여기 현실 같은 가상 공간, 가상 공간과 뭐 증강현실로 연결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 다 팔라고 하는 이유는 끝났어요. 이제 기대감은. 근데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사라는 게 아니에요. L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손절가나 매수하는 가격대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장하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상장하고 나서. 왜냐면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상장하자마자 이슈화가 될 거예요. 지금 그 청약 경쟁률도 보시면은 미쳤어요 이거. 6,762대 1이야. 카카오뱅크는 아직 수요 예측이 안 됐는데 지금 큐라클 같은 경우도 1,540 그죠? 6,762대 1이에요. 미친 경쟁률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장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는 상승을 해줘도 아마 3일 안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눌렸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매수 자리 오면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유료방에서 할지 무료방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떤 걸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쭉 보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3D XR 이제 XR이 뭐냐면은 혼합현실이라고 해요. 혼합현실이 뭐냐면 VR하고 AR하고 합친 거예요. 그걸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VR도 되지만 AR도 되는 그거를 혼합현실이라고 그래요. 혼합현실은 뭐냐면 내가 뭐 가상세계에 들어왔어. 가상세계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쇼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딱 보니까 쇼핑도 있는데 뭔가 좀 뭐 가전제품 파는 기업도 있는 거야. 옆에 뭐 그런 뭐 이제 상점도 있는 거야. 보통 지금 현재 가상현실 플랫폼을 보면은 뭡니까? 하나밖에 못해요. 게임이면 게임밖에 못하고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쇼핑을 하고 싶어 하면은 쇼핑을 하러 못 갑니다. 그 게임을 끄고 나서 쇼핑을 하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얘는 굉장한 그 미래성의 가치가 내재돼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간 카메라 스캔 기반의 3D, XR 공간 지도 제작 기술, 뭐 코엑스 광화문 창덕궁도 공간 지도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VA 증강현실 안경을 딱 쓰면은 뭐 코엑스를 딱 가. 그러면은 내 눈앞에 쫙쫙 정보가 다 뜨는 거야. 나는 코엑스에 옷을 사러 왔어. 그래서 그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그 안내를 하는 거를 딱 입력을 하면은 쫙쫙쫙쫙 길이 나오는 거야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루트가 쫙 나오는 거야. 어떤 매장을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ABC 마트 있어가지고 ABC 마트 갔다가 막 저기 뭐 자라가 있어서 막 자라 갔다가 이게 아니고 ABC 마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쫙 한 바퀴 돌 수 있게 루트를 쉽게 설명을 쫙 해놓는 거야. 내 안경에다가 내가 이제 증강현실로 딱 뜨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공간 지도 그리고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오면은 모르잖아요. 뭐 한국말로 설명해도 뭐 알아듣나? 외국인이면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상현실 이 안경 증강현실 이 안경만 딱 쓰고 있으면은 창덕궁에 대한 내용이 영어로 쫙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창덕궁을 갔다가 뭐 저길 갔다가 여길 갔다가 내용이 다 나와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실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안에서는 내 얼굴을 프린팅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상현실 안에서. 그러면 이런 일도 생길 거예요. 가상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성형을 무섭잖아요. 사실 성형하는 게. 근데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외모가 이쁘고 잘생기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현실에서는 힘들죠.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죠?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나중에 되면 저는 가상현실 성형외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내 얼굴을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가상현실 안에서는 막 키가 막 180, 190에 살고 모델 같은 몸매에 얼굴은 막 연예인 같은 얼굴로 성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도 연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대리만족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만큼.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서 가상현실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쵸? 지금 그걸 이해하고 있는 세대는요 MZ 세대예요. 그쵸? 90년생, 2000년생, 2010년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MZ 세대는 이런 공간 안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가상현실에 대한 그쵸? 그런 직업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형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그 성형외과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있겠죠. 성형 그러니까 코딩을 배워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증강현실로 서비스가 연결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게임을 하고 뭐 광고도 보고 뭐 투어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상점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예. 지금 가상현실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쇼핑하고 뭐 게임하고 싶어. 그러면 쇼핑 플랫폼을 끄고 게임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걸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본인들이 이런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구찌나 이런 매장도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명품샵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XR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게 있고 통합 어플리케이션도 통합적으로 합쳐놓는다. 그럼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갔을 때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 안에서.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고 가상세계 안에 이렇게 딱 접속해서 놀고 있으면 누가 엄마가 핸드폰으로 불러 이렇게 카톡으로 뭐 철수야 어디니 이렇게 부르면은 가상세계 안에서 카톡이 왔다고 알림이 딱 뜹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통합을 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합니다. 꼭 필수입니다. 5G, 6G는. 그래서 지금은 5G 종목들이 조금 주가 추세가 조금 주춤주춤하는데 가상세계가 계속해서 상용화되고 발전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5G도 다시 한번 이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5G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 뭐 다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뭐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죠? 몇 번을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5G의 등장으로 이제 초현실 세계, 가상현실 세계를 좀 빠르게 통합을 시킬 수 있고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그죠? 요것도 일요일 날 제가 강의했죠. 그래서 알체라, 덱스터 이런 거 다 급등했죠.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제는 다 파세요. 수익 챙기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산업별 메타버스 투자 현황과 넥스트 파트너십 연관성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뭐 포스코도 껴 있어요 여기. 건설 쪽에 삼성, SK하이닉스, 이노베이션, 현대, 한국전력공사, 그죠? DSME 뭐 다 껴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라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LGU 플러스 KT 5G니까 SK텔레콤. 제가 얼마 전에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많이 눌려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매수하려 했던 게 아니고 많이 눌리면 사겠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많이 눌립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자 이걸 왜 매수를 해놓냐? 배당도 있어요 얘는. KT도 마찬가지. 아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네. KT는 이거는 많이 눌리질 않아서 못 살 것 같고. 근데 이게 상승 초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도 이게 상승 초기일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SK텔레콤 많이 눌렸죠. 이제는 뭐 좀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이어서 이제 뭐 5G가 뜬다고 하니까, 통신이 뜬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쭉쭉쭉 이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연동이 된다. 공공 분야 뭐 이런 데도 연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XR의 파급 효과, XR은 AR, VR 다 섞은 거예요. 혼합 현실. 이 XR의 파급 효과는 4,674억 정도 된다. 그죠? 메타버스 시장, 뭐 AR, VR 시장. 얘네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어디까지 커지냐면은 2025년, 2030년도 되면은 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커질 거예요. 얘네는. 25년까지만 돼도요. 자동차 시장을 거의 뒤따라가는 그런 전 세계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할 겁니다. 30년도 되면은 얘네는 자동차 점유율 시장 넘어갈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AR, VR로 갈 겁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미국 셀리콘밸리에서 뭐란 얘기가 나옵니까? 셀리콘밸리 이제 뭐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연구 단지죠. 그런 데서 하는 소리가 인터넷 다음 세대는 메타버스 세대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게임이 더 커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뭐 부동산도 있고,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동영상, 라이브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커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활동이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는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 뭐 이렇게 이제 뭐 성장률이 뭐 가급수적도로 뭐 엄청난 속도로 막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AR 글라스입니다. 삼성전자도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LG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럼 이 AR 글라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OLED. OLED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쵸? 그럼 요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는 주목해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AR 글라스 상용화를 뭐 내년에 시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애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AR 글라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얼마 전에 얘기했던 카메라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컨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고 컨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근데 지금 많이 올랐고 그죠?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좀 주목을 하세요. AR 글라스. 이제 누구나 다 이 AR 글라스 쓰고 다닐 거예요. 그죠? 편하니까.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이 맥스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소개였고, 그죠?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원천기술 개발해서, 증강현실이래요. 가상현실이 아니고. 그러면은 AR 글라스나 이런 쪽에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보는 게, 가상현실은 아직까지 현실이 되기가 너무 멀었어요. 벅차고 기술력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증강현실은요, 당장이라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안경 하나만 쓰면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안경 하나만 쓰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안경 하나만 쓰면은 내 눈앞에 이런 뭐 금액적인 부분들, 내가 뭐 이디야나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근데 가격이 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스타벅스를 딱 쳐다보면은 스타벅스 메뉴판이 쫙 떠요. 그러면은 뭐 아메리카노가 얼마고요, 뭐 뭐가 얼마고, 이게 다 뜹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강현실이 사실상 우리 코앞까지 빨리 다가오기에는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사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무료방에 공개할지는 모르겠는데 유료방에서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증강현실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R&D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력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사, 뭐 석사, 동종 경력 3년 이상이 73%.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자,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술과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한대요. 플랫폼도 제공을 하지만 솔루션도 제공을 한다. 그죠? 아, 여기 있네. AR 디바이스 솔루션. 그럼 이 안경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얘네가 제공을 하겠다 이거예요.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다 AR이죠.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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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얘는 VR이 아닌 AR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간 AR 원천 기술 한 분야에 집중을 했대요. 10년 동안. 그냥 AR로 밀고 가겠다 이거죠. 이거밖에 안 한다 이겁니다, 지들은. 그래서 AR 기술과 결합하여 메타버스 핵심인 VPS 기술을 상용화를 한다. 그럼 이 VPS 기술은 뭐냐? VPS 기술. 요게 VPS 기술이에요. 그죠? 실내에서, 그 다음에 도시 규모 실외에서도 이 AR 안경만 쓰면은 우리의 솔루션을, 우리의 프로그램을 주입을 시켜서 뭔가 모든 뭐 이 증강현실 세계 속에서의 활동을 우리가 담당을 하겠다, 요런 뜻이겠죠. 요렇게 이제 뭐 만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것들도 하지만, 그죠? 요 VPS라는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VR을 하기 위해선.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은 그 다음에 뭐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한다. 뭐 요거는 사실 근데 경쟁력이 좀 없는 게 뭐냐면, 솔루션만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저는 한국 안에서. 왜냐면은 이거 도구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경쟁력이. 애플이나 이런 그 아마존 이런 데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못 이겨요. 얘네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사실. 그죠?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AR 글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이런 거는. 이런 쪽은 보시지 마시고. 플랫폼 확장 기반. AR 다 AR이라고 써있네. 지들이 홍보를 하네요. AR 기업이라고. 그죠? VR은 아닙니다. 얘는. 구독형 이제 서비스 모델과 구축형 라이선스 모델 제공. 그래서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켜서 아무래도 뭐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솔루션에. 주관사로 맥스트 선정,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주관사, 과학정보통신기술, 그죠? 뭐 예산이 2022년까지 80억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서울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천안 독립기념관,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뭐 여행지들을 많이 하네, 그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궁금한 통화 어플리케이션, 통화 서비스 제공. 이거는 뭐 지들이 하는 소리고, 그죠? 사실 믿지는 못하고. 이건 뭐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뭐
나쁘지는 않은 내용이네요. 그죠? 굉장히 뭐 자부심이 강하네. 자, 여기 써있죠.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VPS라는 기술. 광범위한 실내외 공간에 대해 3차원 공간 맵을 만들고 비전 기반 영상 인식을 통해 3차원 공간상에서 모바일 기기의 3차원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는 기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쇼핑, 야, 나 뭐 어디 가서 쇼핑하고 싶어 하면은 눈앞에 맵이 쫙 나오는 거야. 외국인들이 명동 오면은 길이 좀 복잡하잖아요. 명동이 그래도. 그 명동 왔을 때 요 이제 VPS 기술로 인해서 뭐 맛집을 가고 싶다 하면은 뭐 불고기집 맛집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불고기집 맛집을 가고 싶다고 입력을 하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제 길까지 안내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스캔 방식을 통해 카메라가 들어가요. 그죠? 카메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저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축이 되는 게 LG 노텍. LG 노텍이 제일 세고요, 사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나무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3G 센싱 기술, 그죠?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이즈미디어, 뭐 나무가, 뭐 옵트론테, 파워로직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카메라 관련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세요. 저희 방은 이미 하나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로컬 카메라 위치와 자세를 잡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을 클라우드 소싱을 하여서 VPS 공간의 지도를 뭐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내가 간 길들을 뭐 이렇게 그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냥 얘네가 가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데이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 정보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쓸 필요가 없이 우리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하는 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죠? 본인들이 이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안에 달려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아시죠? 자동차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걔네는. 우리 핸드폰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컴퓨터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그럼 그 자동 업데이트 된 기반으로 이용을 해서 그 테슬라 안에 찍혀 있는 그 영상들, 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진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테슬라 같은 기술을 얘네도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촬영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막대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VPS의 지도를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겠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실감 높은 가상 공간 기술, 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뭐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VR은 얘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AR 쪽인 것 같습니다. AR. 그죠? VR은 별로인 것 같고 AR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VPS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설립이 된 회사네요. 그죠? 요것만 주구장창 파고 있네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 VPS 기술 하면은 대장이 될 수 있을지 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맵 같은 경우는 고비용이라고 써 있죠, 여기. 근데 이 VPS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드는 맵은 저비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매출은 뭐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개발 툴로 수입을 창출을 할 거고, 가상 공간 임대 수입도 있네. 그죠? 임대. 부동산이 켜 있어. 그죠? 대박입니다, 진짜. 아이템 판매 광고 수익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요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서비스 하면 요 화면 보이시죠? 요 화면 보시면은 아이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길을 다니잖아요. 그냥 일반 길을. 그러면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뭐 여기 가게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은행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길 가면 안경을 딱 쓰면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회사들의 정보나 근데 이런 회사들의 정보가 너무 막대하다 보면 좀 어지럽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뭐 가고 싶은 게 뭐 주유소를 찾고 있어. 하면은 뭐 여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얼마고 보니까 더 저렴한 곳을 가시려면은 뭐 한 10km 이내에 있는 뭐 요 뭐 주유소가 더 저렴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정보를.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안에서 내비게이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경 쓰고 그냥 운전하면 됩니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플랫폼 안으로 갖다 놓겠다는 소리입니다. 좋네요, 그죠? 그래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핫스팟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확장을 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사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뭐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PS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소리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에 뭔가 상용화가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력이 뛰어나게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이 뛰어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을 기반으로 먼저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 뭐 삼성에서 뭐 AR 글라스가 나오거나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뭐 AR 글래스가 나와.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네 솔루션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 맛집 이런 것들이 다 안경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선글라스 기능까지도 탑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경 쓰고 다닐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도 안경으로 오는지 확인. 왜냐면 핸드폰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어플하고 카카오도 메시지 오면 그렇게 연동할 수 있고 뭐 내가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도 이 AR 글래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속 시원하고 간편한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